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환계약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들이 이제 매매에 관한 개념이 됐었고요. 일단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은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중심이 됐었고요. 전체적인 계약의 틀을 보게 되면은, 자,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성락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매계약도 교환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소위 낙성계약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고 가야겠죠. 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게 쌍무계약에서 이슈가 됐던 개념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됐던 게 피배임 이렇게 세 가지에 크게 세 가지에 해당되면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말소 등기하고요, 피담보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있었죠. 지금 배당 반환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축은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제 다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이 됐던 사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해서 만약에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 등이 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수인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채무 이행의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또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단은 각각 한마디씩 했었죠. 매도인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갔었고, 매수인의 경우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위험부담의 법리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매매계약 관련해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가장 중심축이 됐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는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세 가지 축이 가야 되죠. 첫 번째가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 해제 문제 있었고요. 세 번째가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받은 게 있으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받은 게 없거나 또는 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여기서 파생된 주제로서 손해배상의 청구 이런 게 있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매매에 관한 규정의 한 내용이 될 테고, 이 교환 계약에 있어서도 소위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교환 계약에서도 준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계약에서는 출제되는 게 한 3개 정도 주요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 낙성 계약의 일종이다. 그래서 자, 지금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재산권하고요, 그 금전 외 재산권과 금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비해서 교환 계약은 자, 금전 외 재산권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교환 계약이 성립되면 각각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뭐냐,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개념이 될 테고, 문제 구성을 할 때는 담보 책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의 얘기들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적 성질 따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충금 지급 약정으로 대표되는 것도 두 번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당사자 일방이 금전 외 재산권 이전하고요. 금전의 보충 지급을 추가적으로 약정을 하는데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될 테고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금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우리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매매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고 보충금 지급 약정만 해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서 자,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 자체를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외, 자, 이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앞에서 논의했던 동시 이행 항변권 또는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이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은 거의 풀기가 어렵고요. 자, 결국은 이건 좀 유보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유상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유상 계약이었었고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다 보니까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매매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도 있을 테고 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 좀 더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요. 계약 해제라든가 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론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맥락. 자, 제일 쉬웠던 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담보책임, 계약 해제니 손해배상 청구니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이제 교환계약은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간단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문제 가지고 이제 사안을 볼게요. 자,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임야와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스토리가 이런 식이죠. 갑은 X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Y 임야를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사안을 판단하게 되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아직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소위 이제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죠. 타인 권리 매매라는 계약도 그 자체로는 어떠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갑이 을에게 X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다?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갔어요. 자,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에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받은 게 없거나 받았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됐던 문제가 손해배상의 문제 해서 악의 매수인 같은 경우 딱 한 가지였었죠.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선의 매수인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선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계약 해제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이걸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서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뭘 얘기한다? 담보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교환 계약에 있어서도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셨고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서로 달라서 자 지금 Y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해서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교환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된다. 보충금 지급하기로는 약정. 이건 이제 뭘 전제하는 개념이다. 교환 계약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자, 기본 틀 매매 계약은요. 금전 외 재산권에 이전하고 금전의 교환 이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소위 이름하여 매매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그때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다 교환 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물건의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 물건의 하자는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권리의 하자 관리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있고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가지 마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진다. 다 무슨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 매매에 관한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실 것. 5번 질문 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Y 임의 시가를 고지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민법 총칙할 때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시가의 묵비나 시가의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 자기 물건을 아무래도 비싸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사기에 따른 의사 표시다. 그래서 나는 취소하겠다. 그래버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은 다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랑 관련 없다. 바로 사기 강박에 있어서 사기라는 개념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해서 던져주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로 구성을 할 때는 다시요. 기본 틀 자체가 담보 책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금 지급 약정에 따라 보충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자 바로 매매 교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요 정도 얘기가 주연 이슈가 되고 요건 좀 쉬웠던 문제예요. 여기서 다시 교환계약과 매매계약의 차이를 가지고 금전 외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매매계약 금전 외 재산권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교환계약 이때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들 그것도 교환계약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25일 때 나왔나요? 갑은 자신의 2억 원의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보충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 X 건물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자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토지의 가치가 좀 작아서 그런지 1억이라는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게 이제 보충금 지급 약정이 될 것이고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해서 우리가 계약법 총론에서 논의할 때 모든 계약은 다 불요식 계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본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식행위라고 할 만한 건 민법에서 문제 삼는 건 유언 요것만 이제 요식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2차 과목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거 있었죠.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수한 요식행위가 될 테고 우리가 민법이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언을 제외하면 다 불요식행위 특정한 서식을 요하지 않는다.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자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자 다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하자담보 책임의 한 유형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무과실,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지는 책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좀 쉽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3번 질문. 의뢰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 사유. 다시 주의하시게 이렇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총된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소한 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는 될 수가 없다. 그게 차이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의뢰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의뢰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중간에 이행기 전에 어떻다? 소실이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위험 부담의 법리와 연계가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매매 관련해서 위험 부담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인 잘못했다. 그럼 매수인 뭐라고 시부르게 될 것이고 매수인이 잘못했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할 테고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매수인도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그래서 누가 뭘 하고 말고의 문제는 위험 부담의 법리는 교환계약 할 때는 항상 다 사이드 지문입니다.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으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했다. 이 문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매 대금에 있어서 따로의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목적물 인도할 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졌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자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답은 아주 쉽게 구성을 했던 2번 질문. 해서 결국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환계약 파트에서는 지금 교환계약 파트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보 책임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의뢰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를 가지고 있고 8천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Y라고 하는 물건을 교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항상 스토리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지문 자, 가서 보니까 틀린 걸 고르셨는데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요식 행위다 해서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요식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문 똑같이 구성하고 있고요. 2번 을의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되게 쉽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충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된다. 다시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에 관해서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만약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매매 계약 자체를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을 때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확히 모르는 거야. 어렵단 말이야. 해서 지진, 화재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를 예시하고 있는 건데 이걸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머리 아프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가서 볼까요? 자,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 뭐야? 해지한다. 뭘 얘기한다고요? 담보 책임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얘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담보 책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심플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그냥 담보 책임 얘기가 계속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해서 피배임이 아니면 무조건 뭐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되게 된다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때 일방 당사자 매매 계약 등이 성립이 되고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질문. 다시 갑시다. 교환계약 파트가 나오면 그냥 멍하니 읽어볼 게 아니라 그중에 이슈가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책임 얘기가 따져 물을 게 있게 되는데 이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험 부담의 법률 관련해서 뭐 지진이 났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예시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 부담의 법리. 그래서 위험 부담의 법리 파트는 절대로 디테일하게 가시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앞에서 매매기나 똑바로 외우시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거 낙성계약이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 지문에 구성됐던 게 불요식 계약이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됐었고요.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 자 동시이행항명권 그리고 또 하나 위험부담의 법리 유상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 담보책임의 문제 해서 그렇게 이제 보셨고 여기서만 따로 이 강조드릴 주제가 보충금 지급 약정 관련해서 보충금 지급이 없게 되면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자꾸 비교하실 게 계약금 교부가 없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조금 이제 어렵게 구성을 했나요? 또 같아 본질은 표현만 좀 어려울 뿐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넘겨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넘겨주나요?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떠안고서 을이 이 Y 건물을 넘겨받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Y 토지구나. Y 토지에 대해서 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Y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Y 토지의 저당권을 떠안는 식으로 해서 이 차액을 떼우기로 약정을 했다. 소위 이제 이것도 표현이 제일 그동안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패턴이 되는데 결국은 보충금 지급 약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 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나. 틀렸죠. 우리가 이제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개념 동시이행의 항명권 왜 위험 부담의 법리. 그래서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위험 부담의 법리 교환계약에도 다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멸실, 수용, 뭐 이런 화재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와 연계되어 있다. 이 정도만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목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해서 이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어요. 자 원래 이제 보충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Y 토지에 있는 이 부분 저당권을 떠안기로 저당권 자기가 돈을 갚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사람은 X라는 부분만 을에게 넘겨주게 되면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다? 저당권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 문제도 논의의 포인트 약간 특이하긴 한데 보충금을 결국은 어떻다?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을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3번 질문 보니까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아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담보 책임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해서 이건 이제 1번, 3번 아주 쉽게 구성을 했고요. 자,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지금 이 돈을
누가 갚아줘야 돼? 갑이 갚아줘야 되는 사안인데 갑이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급해서 어디 먼저 뭘 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갚았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꼴이다. 그러니까 을은 뭘 할 수 있다?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로 볼 수가 있겠다. 좀 어려웠고요. 자, 5번도 가끔 나오죠. 시가보다 운운하게 되면은 시가보다 낮게 고지했다 또는 시가를 묵비했다라고 해서 사기라는 것이 아니죠.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특이한데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당히 지문을 좀 특이하게 구성을 했어요. 다시 갑시다. 자, 어떤 의사표시라는 것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상대방은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3개 나와요 해서 하나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세 번째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등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사기 강박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따로 이 취소는 별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를 묵비했다 또는 이제 허위 고지했다 이건 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좀 독특했던 문제에서 이런 전반적으로 지문제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1번, 3번 위험 부담하고요. 담보 책임 여기는 항상 세트로 가야 되고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 자, 이렇게 2번을 답으로 뽑았던 케이스 4번 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2번, 3번이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획서 까딱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건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따라서 계약 해제나 의사표시의 취소나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끝이에요. 그래서 교환계약은요 지금 이제 4문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앞에 계약법 총론에서 다뤄지는 것까지 보게 되면 교환계약은 한 8년 동안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주제. 근데 얘는 단독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항상 매매 계약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계약의 기본 정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금전 외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교환계약. B에 비해서 매매계약은 한쪽은 금전, 한쪽은 금전 외 재산권의 양도. 이걸 우리가 매매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낙성계약이고요. 불요식계약이 되게 될 것이다. 불요식계약도 지금 지문에 계속 던져지고 있고요. 쌍무계약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위험 부담의 법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답을 뽑는 것 중에 한 반 가까이가 담보책임. 담보책임 얘기는 항상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중간에 이 내용 관련해서 시가를 묵비한다, 허위 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기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환계약 자체만의 특수한 모습,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이 보충금 지급 약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내용 짧으니까요. 좀 단순하게 좀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교환계약 보시고 잠시 끝났다가 바로 임대차 이어서 보겠습니다.